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석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코인 시장 역시나 뜨거운 이슈들이 넘쳐나는데요. 그중에서 4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글로벌이 이달 말 암호화폐 빗썸 코인 발행을 공표했습니다. 빗썸 코인은 포인트 개념으로 발행됩니다. F&B 트로콜이 알리바바 해신홀딩스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B는 해신홀딩스와 업무 제휴 사실 묵은 소식에 사흘 만에 79%가량 하락했습니다. 암호키 분실 논란이 불거졌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재단을 통해 피해자 구제 진행을 계획 중이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골드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각 코인에 특히 특정 골드바에 직접 연결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윤성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뭐 F&B의 어떤 논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어떤 해시홀딩스와의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신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발을 뺀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F&B 같은 경우도 어떤 민형사상의 이제 소송을 지금 한 상황인데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둘의 싸움이 어떤 F&B 프로토콜의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단순하게 뭐 토큰, 코인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이것도 비즈니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것이 토큰의 가격과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백서라든지 투자를 모집할 때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막상 이제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한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올리지 못하고 대부분 빠져가는데 특히나 이번 같이 어떤 신뢰도에 하락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다른 코인들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테더 쪽이 우선은 뭐 USDT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했던 부분, 스테이블은 대부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은 결국은 지급을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갖춰지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코인을 다시 어떤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다른 화폐로 이제 지급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을 때 그걸 줄 수 있는지나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금 스테이블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뭐 완벽하게 완전 자산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류의 역사상 계속됐던 그런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었을 때 뭐 조개부터 시작을 했지만 가장 많이 됐던 화폐는 사실은 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생긴 지가 지금 역사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기반으로 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가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금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금을 어디에다 보관하는지 주로 뭐 은행에다 보관하는지 또 투자자가 이것을 금 현물로 바꿔달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을 보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과 앞으로 어떤 그 단순하게 토큰이라든지 코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물과의 자산에 대한 연동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비트파이넥스의 금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선물 카드를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이 될 것인가 또 코인 가격이 빠지거나 주가가 빠졌을 때 안전자산이 이제 금 같은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시장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금 가격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 결국에는 1대1 연동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슈 꼽아주셨네요. FNB 프로토콜 관련된 이슈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눈길이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뉴스에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비썸 코인,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네. 배제시키고 저는 FNB랑 코인빈 파산 선고, 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두 가지 다 뭔가 지금 법적인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은, 물론 이제 하나는 다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뤄진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개 다 사실은 국내 소식이거든요. 근데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두 개 다. 네, 이 두 개 다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픔을 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FN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싱홀딩스에 대한 어떠한 뭐 고소, 고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FNB 같은 경우는 핫했었잖아요.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굉장히 뭐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잘 체결한다 이런 시장의 근전적인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인빈이죠. 네, 코인빈 거래소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인빈 직전의 거래소 이름은 유빗이고요. 네. 그 유빗이라는 거래소 직전의 이름은 야피존입니다. 이 야피존과 유빗 이 같은 거래소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야피존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핫 월렛의 그 키가 해킹을 당해서 또 100억이 넘는 자산이 이제 또 해킹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빗으로 넘어와서도 또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코인빈 넘어왔는데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야피존이나 유빗 양쪽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들이 취한 스탠스가 굉장히 나쁜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자산을 맡겼다는 의미는 그래도 거래소를 좀 믿고 이 거래소에서 활발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맡긴 건데 자신들이 이제 해킹을 당하고 나서부터 이 책임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갑에 넣은 사람까지도 동등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왔고 네.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대략 지금까지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325억의 어떤 손실이 나게 돼요. 해킹으로만. 예, 그러면 사실은 손실을 본 거는 이거의 그 뭐 대표자들이나 또는 관리자들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들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또 서로 대표와 또 운영진 사이에서 또 서로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네, 국내 소식들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어요. 두 번째 FNB 프로토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인빈의 또 파산 선고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또 하나를 또 공통적으로 픽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FNB 프로토콜, 알리바바 해신홀딩스 고소, 반경 나섰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FNB 프로토콜이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또 홍보 같은 사항에서요. 또 긍정적인 이슈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FNB 프로토콜 또 어떻게 알려져 있었죠, 정윤성 이사님? 네, FNB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과의 어떤 협업 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 플랫폼을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광고 플랫폼을 이제 다양한 어떤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가겠다라는 부분을 했었고 여기 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굉장히 좀 유명한 뭐 가수들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마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어떤 홍보를 함께 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의 어떤 마케팅의 그런 규모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활발한 그런 마케팅을 좀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상당히 투자자들의 이목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그런 부분도 보여줬었고요. 뭐 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힘든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군데 정도 상장하면서 겨우겨우 이어나가겠지만 우선 FMB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빗썸이라든지 뭐 비트소닉이라든지 아이닥스, 올빗 뭐 여러 가지 거래소에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이어갔던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지만 역시나 그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에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큰의 가격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또 최근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또 현재 논란이 됐던 상황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매니저님, FMB 프로토콜 어떤 쟁점으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왔던 이슈는 역시나 알리바바 파트너십 체결 논란이죠. 엄연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일단은 FMB 프로토콜 쪽에서 알리바바와 어떤 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직접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 FMB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빗썸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거래가 다 빗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쟁글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모닝투데이 이 방송 저희 끝나고 또 쟁글에서 또 람 팀장님이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쟁글에서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 10월 21일에 알리바바와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를 딱 띄웁니다. 네. 그게 이제 오후 1시인가요? 뭐 1시, 2시쯤 하게 되는데 10월 20일 날 파트너십 체결 공시를 딱 하게 됩니다. 네. 하고 나서 불과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10월 22일 날 오전 11시 47분에 이 공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정 공시를 내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라움 인터내셔널이라는 곳과 파트너십 맺었다라고 공시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라움 인터내셔널이 해신홀딩스라는 곳에 뭐 지사 또는 뭐 자사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신홀딩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거의 뭐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해신홀딩스 쪽에서 갑자기 반박 자료가 나옵니다. 사실은 알리바바의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해신홀딩스에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곳이야. 우리는 라움 인터내셔널 들어본 적이 없고 FMB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FMB의 어떤 프로토콜의 그 토큰의 가격이 코인의 가격이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2회에 거쳐서 박살이 나요. 네. 첫 번째는 알리바바 MOU가 공시가 내려간 이후로 한번 훅 떨어지고요. 네. 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지지받는 줄 알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라움 인터내셔널입니다. 실제는 알리바바가 아니라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서 정말로 바닥으로 정말 엄청나게만 떨어졌거든요. 네. 불과.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 한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게 불과 한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잘못된 공시가 일단 영향을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실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는 알리바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대응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FMB 프로토콜 측에서 뜬금없이 이제 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나서 뭐라고 단톡방 커뮤니티를 폐쇄를 하면서 가격만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를 폐쇄하겠다 그래서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까지는 꾸준히 상장을 하겠고 그러면서 뭐 좋은 성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누구한테? 네, 이거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투자자들. 도대체 네. 좋은 결과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여러 군데가 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정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라움 인터내셔널과 해신홀딩스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리바바와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커뮤니티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에 됐던 상황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FMB 프로토콜은 타격을 입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성 이사님, 그 타격이 어느 정도였죠? 상당히 뭐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좀 호재에 많이 목말라 있는 그런 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라움 인터내셔널 또 해신홀딩스, 알리바바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뭐 작게 라움 인터내셔널과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투자자들 봤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리바바와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컸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어떤 협약에 대한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만약에 급등을 하고 보통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 호재가 급등을 하고 만약에 그 호재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얼마 전에 보면 빗썸 인수한다고 해서 네. 두월 산업이었나요?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점상이라고 하죠. 보통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제재로 가는 보통은 이제 이성적인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협약에 대한 체결이 시장에 공시가 되면서 올랐던 부분보다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서 상당히 주식시장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좀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 추세인 전체적인 시장이 그랬을 때 사실 호재에는 좀 둔감하지만 악재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악재에 좀 민감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어떤 FMB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토큰 홀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들 침체가 돼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번 악재를 통해서 그동안 좀 어떤 매도세가 한꺼번에 좀 출회가 됐던 그런 부분이 어떤 호가적인 피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MB 프로토콜의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 네. 좀 최근에 이제 소각에 대한 공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FMB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토큰을 이제 소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의 FMB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자식으로 해서 뭐 최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이율로 뭐 24%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유인책과 가격 안정에 대한 그 정책을 내놓지만 우선은 한번 이제 신뢰도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는 둔감하고 또 악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FMB 프로토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또 FMB 프로토콜이 또 알리바바의 해신홀딩스를 고소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향방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김미성 매니저님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소각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소각 공시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이 공시도 제가 방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쟁글에 들어가서 공시를 확인을 또 했는데 자사 토큰 소각이 나왔는데 사실은 토큰량이 2천만 개예요. 네. 유통량이 6억 개가 넘는데 토큰 소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향방을 생각을 해볼 때 FMB 쪽에서 일단은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인 형사상 고소인데 이 형사상 고소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이 무언가 손실을 봤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고소장이 접수를 한 거지 그것이 실제로 법원으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경찰이 받은 거니까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 자체는 그렇게 뭐 자산으로나 또는 재산으로 또는 뭐 화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FMB는 지금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형식으로 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FMB가 왜 피해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고소장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어쩌면 형식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FMB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진짜 피해자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이 잘 나가지고 해신홀딩스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리바바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손실량 80%를 다시 회복하려면 1.6배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전 그것도 잘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좋은 결과인지 네.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F&B 측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 즉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향방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또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네 글자, 내로남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잘 흘러갔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해프닝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어떤 신뢰도에서의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라움 인터내셔널과 뭐 해신홀딩스의 관계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라움 인터내셔널의 이경준 기획실장이 이제 만나면서 뭐 좋은 의미에서 어떤 MOU 같은 경우 사실은 유식행위거든요. 뭐 네. 별다른 그런 부분 없어서 가볍게 했는데 이 부분이 해신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경북 판매 회사로서 라움이 이제 들어갔던 건데 어떤 선긋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움도 이거는 좀 이제 좀 발을 빼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남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 조금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B 프로토콜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은성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같았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자리 밑으로도 더 하방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뉴스를 믿고 어떤 공시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공시로 인한 투자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F&B가 피해자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